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모델 Y를 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 벤츠 E클래스를 팔아버리면서 계속 댓글에도 알려주셨듯이 가슴 한켠에 아쉬운 마음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떠나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Y를 왜 샀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정말 차를 엄청 많이 다양한 차들을 직간접적으로 소유를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 많은 차 중에서도 유독 이 벤츠 E클래스가 매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지난 영상을 부모님께서 보시고도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전 차들도 만만치 않게 애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차를 이렇게 좋아하는 차 덕후들은 차를 많이 의인화하죠. 그래서 친구같이 여기고 다 애정이 있었는데 유독 이 차가 애정이 매우 깊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가장 오래 소유했었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 5년을 탔는데 지난 여러 차종들,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저 역시도 현대차를 직간접적으로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많이 몰아보고 소유해보기도 했었고, 유학 와서는 여러 차들을 탔었지만, 이 차만큼 길게 제가 애정을 갖고 관리와 이렇게 해봤던 차가 없었습니다. 이 차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시승을 해보고, 다양한 주행 보조 장치와 괜찮은 주행 가속도 그리고 괜찮은 핸들링 그러면서 승차감도 잡고 와 진짜 참 괜찮은 차다. 벤츠는 참 차를 잘 만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었고 브랜드 밸류라든지 종합적으로 참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차라는 게 꼭 필수적인 요소들 뿐만 아니라 좀 감성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테슬라 모델 3를 사고 난 뒤에는 이 괜찮은 가속도가 느려 터진 굼뜬 가속력이 됐고요. 핸들링 역시 빠릿빠릿한 게 아니라 그냥 물러졌다라는 느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5년 사이에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차에서 난 소리 아니지? 우리 차에서 난 소리인데? 이거? 응. 뭐? 부항하는 거. 내가 끝까지 밟아봤어. 이 350 포메릭은 직분사 엔진으로 300마력이 조금 넘는 마력을 보여줍니다. 4륜구동까지 더해져서 진짜 100까지 가속하는데 만만치 않은 능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모델 3 대비 이게 참 사람이 정말 간사합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느리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소유하게 되면서 내연기관에서 웬만한 성능의 차들은 신기하게 다 느려지게 되는, 정말 5년 뒤를 다시 회상해 보면 이거 정말 괜찮은 차였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굼떴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계속 사실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만 되더라도 웬만한 고성능 내연기관 차에 대한 열망이 수그러듭니다. 진짜 슈퍼카가 와도 어떤 가속 성능에 대한 목마름은 완전히 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페라리나 이런 차들을 동경했다면은 사실 이제 동경의 대상은 테슬라 로드스터가 돼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오토파일럿입니다. 떠나보내는 아쉬운 마음에 한번 그냥 주변을 이렇게 차를 몰고 돌아다녀 봤는데요. 금방 피로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굳이 치터를 쓰지 않더라도 오토파일럿을 활성화하게 되면 알아서 차선을 잘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손을 얹기만 했던 거죠. 그렇지만 차가 절대로 직진하지 않죠. 오토파일럿이 없다면 이런 기존 내연기관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정 타격이라고 해야 되나? 보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의외로 되게 피곤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미 너무 테슬라에게 길들여졌나 봅니다. 세 번째는 이게 모델 Y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모델 3를 갖고 있으면서 좀 깝깝했던 점이 출퇴근용으로는 진짜 딱이고 싱글한테나 혹은 아이가 없는 부부한테는 참 좋겠지만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이 모델 3가 좀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이 자주 방문하시면서 차가 굉장히 좁게 느껴졌는데 지금 모델 Y는 모델 S와 크기가 거의 비견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SUV로서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직접 시승해보고, 정말 한 체급 위라는 그 사이즈적인 면이, 그나마 이제 벤츠 E클래스가 갖고 있던 이건 중형 세단이어서 좀 넉넉한 공간마저 모델 Y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테슬라를 소유할 수 있는 가속 성능과 오토파일럿, 이제 공간까지 정말 모델 Y가 더 나은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연구를 하면서 화학물질들을 조금씩 다뤄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물론 안전하게 다루긴 하지만요. 이 기름 냄새를 싫어합니다. 미국은 대부분이 셀프로 주유를 해야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대신 주유해주는, 한국처럼 이렇게 주유를 해주는 곳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 주들은 다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에서는 그런 주유기를 만지는 것도 좀 찜찜하고요. 특히 그 기름 냄새가 많이 싫은데, 테슬라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그런 기름 냄새로부터 벗어나게 돼서 충전하는 편이 있어. 그러니까 집밥이 있다라면 주유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편이 있어. 주유 그거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오히려 충전이 더 불편하지 않아?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주유를 할 때 의외로 저는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아무 주유소를 가는 것도 아니고 가격을 항상 비교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유지비였습니다. 생각외로 독일차 치고 항상 독일차를 소유하면은 이렇게 고칠 게 많고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정말 그렇게 큰 말썽을 부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막판에는 뉴욕과 보스턴을 참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저에게 정말 좋은 발이 되어줬고요. 그렇지만 이 내연기관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줘야 되고 갈아줘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일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카센터를 이렇게 방문해야 되는. 근데 테슬라 모델 3를 갖고 있으면서 진짜 한 번도 딱히 주기적으로 뭘 갈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해본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모바일 서비스를 불러서 집으로 불렀죠. 집으로 불러가지고 수리를 했었고요. 편하게. 그 외에는 딱히 제가 이렇게 메인테넌스를 위해서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모델 Y를 픽업해 올 건데요. 두 가지 업데이트할 소식은, 이 차를 픽업하기 전에 당연히 이제 보험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제가 가이코라는 회사를 쓰는데, 인터넷 보험 저렴한. 근데 모델 Y가 리스트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 컴퓨터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아예 회사 리스트에 그게 없어서 따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업데이트를 했어야 됐다는 점과, 요즘같이 이렇게 미국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많이 뿌리게 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차를 파이낸스를 하는 게 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차를 그냥 저는 풀페이를 한 번에 하거나 아니면은 월별, 그러니까 먼슬리 페이먼트를 줄이기 위해서 웬만큼 다운 페이먼트를 크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냥 다 파이낸스를 해봤고, 그거를 은행을 통한 게 아니라 테슬라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건 또 신기하게 제가 알아본 이자율들 중에서 테슬라가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제시했습니다. 이 차를 트레이딩 할 때는 그렇게 후려치더만 또 은행 이자는 제일 낮게 불러서 이게 병주 약 주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들은 만족을 했습니다. MIT에 렉스 프리드만이라는 리서치 사이언티스트가 있습니다. 학부, 석사, 박사를 다 드락셀 유니버시티에서 하셨던데, 저도 드락셀 유니버시티를 조금 압니다. 그 대학 학식이 괜찮습니다. 싸고 양도 많이 주고, 그 건너편 대학이 식당이 음식이 맛도 없고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현재 이제 MIT에서 수업을 좀 하고 계십니다. 이런 수업을 청강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이런 자율주행에 관심이 없어서, 이분 말씀 중에 언제 자율주행이 보급될 거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거든요. 자율주행이 안전해서도 아니고 빨라서도 아니고 싸서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해 줄 때 자율주행은 보급된다고 이제 수업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테슬라가 그것에 부합한 가장 맞는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팬층과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뭔가 발전하는 모습과 자율주행이 있어서 보다 나은 경험을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가장 잘 알려주는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국 모든 차를 테슬라로 바꾸게 되었고요.
아쉽지만 이 친구는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그동안 정말 고마웠고 잘 가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